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사이다 등시쇼. 벌써 일주일 지나 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참 박수를 안 치고 시작합니다. 네. 김성현 대변인 잠깐 오늘 잠깐이 아니죠. 1시간 자리를 오늘 하루. 네, 오늘 하루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땜빵 하시면 고정이 될 수도 있고 김성현 대변인 이 방송 지금 못 듣고 계실 테니까 예, 살짝 비밀 내주시고 지각도 하고 좀 근태가 안 좋아요. 네, 요즘 근태가 안 좋다고 지금 요즘 악플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첫 통화에서 서울의 소리 무슨 기자입니다. 이명숙 기자입니다. 이렇게 밝히죠. 그게 방송에 나왔는데 첫 통화 이후로 뭔가 이렇게 좀 친근감이 쌓이는 그런 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 대표 입장에서는 기자인데 내 사정을 잘 알아주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뭔가 나하고 좀 통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50몇 번을 통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자와의 통화이지만 기자와의 통화가 다 그것이 취재냐 네네. 인터뷰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갑자기 그걸 다 모아서 6개월 이상 전 거를 전부 하나로 퉁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하나 찝었던 그 방송이 네. 어떤 공익과 네. 어떤 국립인복에 도움을 주길래 일요일 황금 시간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 공영방송이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지금 후보라면 후보 대통령 영부인 후보입니다, 그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하기 때문에 뭐 또 쉽게 말해서 자격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논란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제 사적 대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통상 기자하고 통화를 할 때는요 취재원이 되는 거예요. 워낙 국민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베일에 가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국민들도 여론조사 보면 한 70% 정도가 뭐 배우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니 네. 뭐 기자 욕심에 그 배우자와 연락이 돼서 그것도 본인도 그 50몇 차례를 통화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네. 왜냐면 보통 취재원들이 거부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얻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적인 대화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이게 보도의 가치에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좀 말하자면 메이저 언론이라죠. 네네. 이런 메이저 언론에게 줘서 공신력을 높여서 한번 보도의 가치를 구현하고 싶다. 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았고 그러면 보도가 됐던 것들은 사적 내용으로 법원은 보지 않았다. 근데 좀 놀랬던 게 하나 있죠. 네네. 뭐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 미투 발언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성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부인 후보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 보니까 홍콩 언론에서 오늘 또 외신에서 대서특필 했더라고요. 화대 안 주면 미투. 이렇게 해서 좀 네. 말하자면 되게 좀 나쁘끄러운 고정을 노리시려고 준비를 아니, 많이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또 이슈 메이커기도 한데 통화를 오래 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거 이거는 그거를 생각 안 하셨나? 이런 일이 이거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상당히 조심조심 하셔야 될 텐데 기자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저도 하는 일이 이러니까 기자분들하고 통화를 되게 자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수십 통씩 하고 많은 날은 제가 120통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게 된 시간이 8시간이 하루 동안. 네. 그런 적이 있는데 녹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분이 기사를 쓸 때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기록용으로 녹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녹음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동의 안 구해도 저는 뭐 아무 묻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제3자에게 나중에 들려주기 위해서 녹음한다?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설령 녹음한다고 해도. 근데 이분 보세요. 이분 기자라고 그랬잖아요. 좋아요. 기자예요. 기자가 본인의 매체도 아니고 뭔가 더 터뜨리기 위해서 노출을 더 심하게 하기 위해서 MBC라는 공영방송에다 이 파일을 주고 MBC는 그저 그 녹음 파일을 받아서 취재활동한 거 없이 그냥 편집만 해서 내보낸 역할밖에 안 해줘요. 네.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선택적 공익이에요. 이게 방송 민주화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누구든지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아마 뒤늦게 그걸 가지고 너 이런 말 했지. 사석에서 이런 말 했지. 이런 식으로 신이 있어서 그거를 심판을 내린다면 여기 있는 분 아무도 자유로울 수 아니, 없을 그래서 거예요. 제가 가끔 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공적인 답만 주시잖아요. 인간 윤희석 이야기를 안 하고 저랑 더 친해지셔야지.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언젠데 아직 나만 짝사랑했구나.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그 녹음 파일을 그 3자들이 가지고 보도를 하냐 안 하냐는 MBC든 KBS든 다른 언론사의 고유의 편집권이다. 제가 이제 말을 꺼냈으니까 네네. MBC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볼까 별게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네, 국민 판단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예. 정치 관음증이라는 거를 조장하는 방송이라고밖에 저는 판단 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봐도 녹음을 한다는 거, 이것이 나간다는 거, 방송으로 나간다는 거를 전혀 생각 못한 사람의 대화를 헌법상에 녹음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 대화나 내 통화가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녹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갖고 있어, 녹음 파일을.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당사자는 이게 뭐 자기가 한 말이니까 책임져라 하면 할 말 없겠지만 이게 무서운 거 좀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네, 예. 대선을 앞두고 이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낭비라고 낭비죠? 아까 하다가 네, 이제 네, 뭐 MBC 얘기를 네. 하시길래 제가 네. 좀 발언기를 뭐 양보를 했는데 네. 배우자의 이런 말하자면 여러 가지 리스크, 의혹들, 이야기, 관심사를 끌어올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배우자만 보이고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들 리스크를 과감히 털고 가라. 국민들이 납득할때 사과해라. 라는 것들을 못 받아들이면서 끌고 온 결과다라고 나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관음이라고 규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관음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치적 검증이라고 볼 것인지. 네. 이 부분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 같고요. 네. 녹음권 얘기하셨는데 네. 녹음권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녹음권을 그러니까 음성권. 음성권이 네. 공공의 이익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냥 여실하게 다 보여주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잖아요, 방송. 네. 아직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시킨 건 보수다. 바보들이 진보가 했다 생각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일반 국민들 이건 또 뭐지? 뭐 이런 좀 이야기했는데 이거 뭐 그 얘기는 예.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234표예요. 네네. 234명이 찬성을 해요. 네. 200명만 해도 되는데 네. 안에서 반이 넘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찬성을 해요. 찬성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이 되고 결국 헌재로 넘어가서 이제 탄핵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네요. 그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김우희 씨가 박근혜 씨를 탄핵시킨 거는 보수라는 것은 팩트긴 한데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봤을 때 윤석열 후보도 예전에 이제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좀 그때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김건희 씨는 보수를 바보라고만 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단적인 평가를 한 거거든요. 과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고 네. 것들이라고 했는지 뭐 네, 네. 누구라고 했는지 네. 그것까지 참 분석을 해서 공격을 하시니까 네. 공격은 수석 아니고. 부대변인은 곧 대변인으로 승진해서 그건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니 왜 제가 대단하십니다. 사이다 정치에 대단하세요. 자리 하나 더 예. 생길 수도 있고요. 뉘앙스가 그러네. 그런 거 당이 나는 다르시네요. 뭘 하고 있었던 김성애 거지? 대표의 당이 야. 다르시네요. 아니 합당을 했잖아. 아직 안 했습니다. 거의 이제 거의 되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대단하신 분이네. 어쨌든 근데 최근 어제 윤 후보 뭐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 무엇이 그래. 중요한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여기서 말씀 잘 꺼내셨어요. 네네네네. 이 난리를 쳐서 얘기를 아니, 하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건강이 좀 해쳐질 거죠. 아, 전 건강 좋아요.